저는 오늘 한 사람의 사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정 종교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 곧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공동대표회장 정정인 목사입니다. 저는 정부와 국회가 태아의 생명보호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국회의원 윤용근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은 특정 종교나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지켜내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자 우리 문명의 수준을 증명하는 가장 정직한 기준입니다. 오늘 저희는 문창주 한국천주교 주교회 가정과 생명위원회 주교님, 그리고 정정인 한국교회 총연합회 공동대표 회장님과 함께 엄중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과 제도는 힘없는 생명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만 존재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법 개정 없는 약물낙태 허가 논의를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태아의 생명도 여성의 건강도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는 책임 있는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평생 법을 다뤄온 법조인이자 국민의 삶을 입법으로 책임지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에 깊은 탄식과 함께 무거운 경고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과정을 건너뛰려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도 없이 행정 지침과 의사의 재량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어 약물낙태를 허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부가 입법부의 영역을 우회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세운 삼권 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일입니다. 입법이 어렵다고 절차를 생략하고 헌법이 불편하다고 우회하는 순간 법치주의의 기둥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방식은 여성의 건강과 의료 현장에도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임신 몇 주까지 허용할 것인지, 응급상황과 부작용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사회 경제적 사유의 범주는 어디까지인지, 이 모든 법적 윤리적 책임을 개별 의료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입니까? 이는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윤리적 위험 가운데 방치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약물낙태를 마치 간단한 해결책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성이 감당해야 할 부작용과 안전성 문제,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건강권을 말하면서 정작 여성이 감당해야 할 위험에는 침묵하는 정부가 과연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태아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약한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존재합니다. 국가는 강한 사람의 편에 서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힘조차 없는 가장 약한 생명의 울타리가 될 때 비로소 존재 이유를 갖습니다. 생명은 효율의 대상이 아닙니다. 생명은 정치적 유불리의 대상도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기 임신으로 절망하는 여성이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상담과 의료, 경제적 지원과 출산, 양육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약물 하나를 내밀며 모든 책임을 여성과 의료진에게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회피입니다. 오늘 저는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법 개정 없는 편법적인 약물낙태 허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정당한 입법 절차를 즉시 시작하십시오. 가장 약한 생명을 지켜내는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태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여성의 건강과 삶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생명을 존중하고 법치를 지키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배수 의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도에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한정위헌 판결을 내리고 2020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도 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실상 낙태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 무수한 생명들이 낙태에 의해서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약물로 낙태를 허용하는 그런 듯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낙태이고 그리고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살인입니다. 태아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학대하는 것 우리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물이지만 동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배려를 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비록 태아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태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이 태아의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약물에 의해서 앗아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 원리임을 저희들은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종교계의 어른이신 한국천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 위원장이신 문창우 주교님께서 이렇게 제주도에서부터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회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이신 정정인 목사님께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지금 종교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계의 큰 지도자이신 두 분들께서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실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종교계의 목소리를 듣고 이 부분을 즉각 제고하고 처리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바쁜 시간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사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정 종교의 교리를 강요하기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 곧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어제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지 못했습니까? 또 어제 국무회의에서 오간 논의를 지켜보면서 저의 깊은 안타까움을 느껴봅니다. 그 자리에서 정부가 걱정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약을 구해 복용하다 사고가 난다는 것, 물론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성의 건강과 안전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입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약물로 인해 사라지는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리에서 단 한마디라도 언급되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지도자들이 생명이 사라지는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방법만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 논의 안에서조차 각 부처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문제 앞에서 국가가 보여준 모습이 책임 회피였다는 사실이 저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둘, 어려운 숙제를 피하지 마십시오. 문제의 뿌리는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치열하게 치러내야 할 도덕적 숙제입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논쟁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그 숙제를 피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논쟁을 복잡하고 시끄러운 문제로 치부하며 비켜가려 합니다. 갈등을 서둘러 덮기 위해 표를 의식하여 약물 허용이라는 임시방편식 지름길을 택하려 합니다. 이것은 초법적이며 포퓰리즘적인 발상입니다. 셋, 정말 책임 있는 정부라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책임 있는 주체라면 먼저 논의했어야 할 것은 약물을 허용해서 더 쉽게 낙태할 수 있게 해주자가 아닙니다. 미혼모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양육비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법안, 이기 임산부를 보호하는 체계의 구축, 이러한 구조적 대안이 먼저였어야 합니다. 단지 약품 유통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국가의 진정한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넷, 지난 3월 한국천주교 주교단의 호소를 다시 전합니다. 지난 3월 한국천주교 주교단이 발표한 성명서를 정부가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주기를 간청합니다. 6가지입니다. 첫째, 생명 존중을 위한 법적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이치 결정 이후 수년째 입법 공백이 계속되는 것은 법치국가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모자보건법의 일부 조항을 손보는 것이 아니라 형법을 올바르게 개정하여 원칙을 세우는 일입니다. 근본적인 형법 개정 없이는 생명경시 풍조가 법으로 굳어지는 비극을 막을 수 없습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숙려기간과 상담 필사를 도입해 주십시오. 낙태를 고민한 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올바른 정보입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최소 몇 주간의 숙려기간을 동반한 상담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이기 임산부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한다면 낙태 이외에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체계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의사의 양심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병원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로 인해 기본 양심에 따라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거부하는 병원을 국가가 보호해야 합니다. 낙태를 하지 않은 병원을 제도적으로 표시하여 이루어지는
생명 수호의 자긍심을, 사회에는 생명을 살리는 문화를 넓혀가야 합니다. 넷째, 낙태 약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규제하고 여성의 건강을 보호해 주십시오. 낙태 약물은 결코 간편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임산부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무분별한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남성의 공동 책임을 강화해 주십시오. 여성과 남성은 임신과 출산, 양육과 함께 책임을 지는 주체입니다. 국가는 제도를 보완하여 아기의 부모가 함께 책임지는 가운데 태중의 아기가 축복 속에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섯째, 진정한 자기결정권은 낳아 기를 수 있는 권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도록 떠미는 사회 구조와 문화적 인식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양육비 이행 지도 제도의 확대, 학교와 직장 내 돌봄 시설의 확충, 안심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 공동체 전체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죽음의 문화가 아닌 생명의 문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 있는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회 총연합회 공동대표회장 정정인 목사입니다. 저는 정부와 국회가 태아의 생명보호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에 관한 판결을 하면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하였고, 생명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태아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는 만상낙태, 약물낙태, 낙태 건보 지원, 의사의 양심적 낙태 거부 불허 등을 요구하는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되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36주 살아있는 태아를 출산하여 죽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 성평등가족부의 업무 보고와 올해 7월 국무회의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에는 큰 관심이 없고 임신 주수 제한 없는 낙태와 낙태 약물 허용에만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 없이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겨 낙태 약물을 허용할 것을 정부 부처에 지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형법 개정 요구를 방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 정부의 과도한 행정력으로 낙태 약물을 허용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한 3권 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마음을 모아 공동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간절히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태아의 생명을 죽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주는 낙태 약물 사용을 허용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청드립니다. 미국과 영국 등의 사례를 보면 낙태 약물의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약물 낙태가 허용되면서 낙태 건수가 크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낙태 여성의 63.1%가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낙태 약물은 태아의 생명을 더욱 경시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임신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단적인 낙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힘을 모아 사회적, 경제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보호출산제는 여성들의 위기 임산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육아 지원, 청년 주택 지원 등은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위기 임신을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낙태로 문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태아에 관한 그동안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정리하면서 태아도 생명이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국가가 생명을 합법적으로 죽이는 법안을 만들거나 행정력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낙태는 명백한 살인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생명 존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생명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인권 보호 주장은 공허한 주장일 따름입니다. 자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가운데 안락사 법안들이 발의되고 자유로운 만상 낙태까지 허용된다면 우리 사회는 생명 경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개신교도 태아 생명보호와 위기 임산부의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도 낙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태아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2026년 7월 29일 한국교회 총연합회